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성탄절 하루 전날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선물 뭐 받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거리마다 캐롤도 들리고 예쁜 트리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요즘 경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그게 좀 실감이 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좀 썰렁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소비 풍토도 조금 바뀌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요? 자, 이미 유통업계 예상하기로는 크리스마스랑 연말 특수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예측이 좀 나왔어요. 왜죠? 좀 특수가 좀 기대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역주행한 상품들이 또 있다 그래요. 아, 오히려 역주행한 것들? 네, 틈새 시장을 또 노린 게 있는데 바로 홈파티 상품들이 조금 다시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홈파티. 아니, 저도 사실 요즘에는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뭘 사먹기보다는 네. 집에서 만나서 집에서 뭐 치킨도 시켜 먹고 이것저것 함께 어우러져서 뭐 먹다 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요. 맞아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뭐 집 밖은 위험해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 또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 옮길 걱정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또 먹고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 생각하면 또 주변에 또 나가서 좀 많이 또 소비도 좀 해주시고 네. 맛있는 음식도 좀 찾아보시고 이런 또 연말이 되면 같이 또 나누는 그런 맞아요. 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려면요. 주변의 이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말 온정을 베푸는 그런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전국시대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첫 소식 멀리 충북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아주 재밌는 이름의 농촌 마을이 있대요. 뭔데요? 농촌 마을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잘산대 대박 마을입니다. 잘산대 대박 마을. 네. 사실 여기가 정확한 행정구역상 위치는요. 충청북도 보은군 산해면 산대리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농촌 체험마을로 정말 잘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이름을 잘산대 대박 마을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잘 사는지 대박이 났는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농한기인데도 마을을 꾸미고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잘 산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속리산 자락, 충북 보은군 산해면에 있는 아담한 마을. 옛날부터 학자와 효자효부가 많이 났고 사과, 시래기, 대추 등을 농사지어 분홍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그 마을 잘 산대, 대박이 났대, 이렇게 소문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마을 이름이 잘 산대 대박 마을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원래 저희 마을이 산대리인데 우리 마을이 체험 휴양 마을로 되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하자. 그러면 이름을 다시 만들어 보자 했는데 마을 주민 한 분이 자 그럼 우리 마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이름을 갖다가 잘산대로도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잘산대로 저희들이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 농촌진흥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덩굴 식물인 박을 소개받았습니다. 60여 가지의 박이 주렁주렁 매달린 마을, 구경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7월이 되면 대박축제를 여는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숲체험, 사과두부 만들기, 볏짚과 박으로 공예품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손재주가 뛰어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볏짚 공예를 잘하시는 어르신께서 체험객들을 직접 가르치는데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시품 좀 보세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박공예 전시관에도 주민들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수준이 대단합니다. 박공예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박을 사용하는데요. 인두알을 그리거나 조각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목판 위에 인두알을 그려봅니다. 조용한 가운데 몰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 주민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예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걸 하면 정신 수양도 되고요.
또 이걸로 배움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올 때, 또 학생들이나 올 때 또 이걸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빨리 가면 인두아 강사님도 이 마을 주민이신데요. 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십니다. 얘를 빨리 보내면 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아또와 똑같은데 얘를 천천히 가면 온도를 충분히 전달받으니까 나무에 태워져요. 인두아 강사님은 앞으로 잘산대 마을에 생기는 농촌체험 인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맡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그려보는 인두아 쉽지는 않았는데 꾸준하게 배웠던 주민들이 요령을 알려주셔서 그나마 덜 힘들었습니다. 저도 인두아를 해보니까요, 약간 그 장작 타는 향기를 맡으면서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행복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행동을 해서 꼭 여자가 들어오게끔, 복이 들어오게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겨울에는 잘산대 마을에 얼음왕국 축제가 열립니다.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위해 신나는 겨울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얼음 겨울 축제를 위해서 이거 저 탑 다 세우는데 요거 같이 한번 딱 맞춰가지고 한번 세워봅시다. 또 내가 잡을게. 얼음탑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긴 대나무를 여러 개 묶고 호스를 매달아서 세웁니다. 여러 해 얼음탑을 만들어 본 경험이 쌓여서 이젠 전문가가 다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이 대나무를 하나 더 묶어주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가 전체 통으로 다 올고 그치. 위에만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니까 얼음도 좀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뻐질 것 같아. 웬만한 2층 건물보다 더 높은 얼음탑이 될 건데요. 계속 얼어가면서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하부가 튼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얼음탑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잖아요. 예, 예. 와, 진짜 이게 지금 높게 이제 세워졌는데, 예. 그럼 이런 조형물을 예.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이세요? 한 40여 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40여 개요? 예, 예. 아, 그래야지 좀 뭐 볼품이 있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거 하려고 조형물 만들면은 예. 눈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갖고 안 되죠. 이미 여기 물을 부어야 되는 거지 눈 와서 얼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날이 좀 추워갖고 물을 퍼서 저 위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야지 얼음이 오는 거지 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단 눈이 오면 경치는 좋지. 일단.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이 조형물 한 40개 정도 만들 예정이시라니까 네.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지, 우리는 그럼. 장갑까지 끼고 제대로 도와드려야죠. 워낙 긴 대나무라서 한 번에 세워서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안 넘어가면 돼. 기본 골격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얼음탑의 모양을 다양하게 구상하는데요. 물 뿌리는 방법과 양, 그리고 기온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얼음탑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아, 제 손길로 이렇게 뼈대가 완성됐는데 어떤 얼음 그 탑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러면 얼음 네. 왕국 축제 때 이 네. 얼음탑만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요 물이 있는데 여기가 얼음이 얼면 썰매도 타고 또 빙어 낚시도 할 수 있고 요쪽에 보면 여기는 저 눈 썰매도 탈 수 있고 또 위에 쪽에는 먹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뭐 즐겁게 즐기셔도 되니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체험관 옆에는 미니어처 공원이 있습니다. 보은의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으니 더욱더 신기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미니어처 공원을 만들 계획을 하셨어요? 저희 마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하면 될 거를 보은군하고 저희 마을하고 같이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령화도 되고 또 학생들이 와서 체험거리를 만들자는 과정에서 보은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보은군 미니어처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은 미니어처 공원은 2007년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그 후 여러 해 동안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니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찬홍과 함께 떠나는 초스피드 보은의 역사기행,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신라시대 3년 동안 쌓았다는 3년 산성.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라서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3년 산성을 어디라고 넘보느냐? 내 이놈들 당장 물러가거라! 고려 태조왕건이 점령하려다가 대피하고 물러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보은읍을 지나 말티고개를 넘으면 속리산에 이릅니다. 조선의 세조가 법주사에 행차한 적이 있는데요. 가마가 소나무에 걸리려는 순간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짐을 알아보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저 소나무에게 정의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한 법주사. 33m 높이의 금동 미륵대불이 앙증맞게 보이고 팔상전을 비롯한 여러 점의 국보가 제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나미아비타불 간센보살. 속리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왕봉을 중심으로 비로봉, 문장대 가는봉이 활처럼 휘어져 뻗어나가면서 백두대간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 공원 한켠에 비석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혹시 광개토대왕비를 미니어처로 만들었나 했는데요. 다가서서 보니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미니어처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니까 창씨개명 거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비석이에요?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성씨개명 반대사 운동비입니다. 그게 이제 성씨개명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강제로다가 막 고문도 하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면서도 성씨개명을 이 마을 주민 한 명도 안 하고 이런 자료가 지금도 학교나 도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비를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문화류시의 집성촌인 잘산대 마을. 조상들은 일제에 항거하는 용기와 절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손들은 자랑스러운 마을의 역사를 되살려서 전국 최초로 창씨개명 집단 사적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성씨개명 한국에 대한 이건 민족에 대한. 제가 오늘 잘산대 대방마을 둘러보니까 정말 다채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도시 학생들이 와서 이 자연을 가지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를 가르쳐주는 자연 마루치 인성학교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이 돈이 아닌 진짜 행복이 뭔가를 노력하면서 우리 마을을 영구적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생태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꿈입니다. 잘산대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처럼 오늘도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자연, 자랑스러운 조상의 얼까지 이 모든 것을 간직한 잘산대 마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마을. 다시 한번 대박을 예감해봅니다. 아, 대박이 맞았어요.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작고 아담한 마을에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 농촌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일손도 부족하고 또 네. 어르신들이 점점 농산일만 하기엔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도 비껴갈 수는 없는 문제긴 합니다. 뭐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또 농촌 사회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의 희망을 또 볼 수 있었던 거는 농촌 체험마을로 잘 자리 잡은 또 케이스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또 보고 배울 게 있으면 보고 배울 게 또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앞으로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 손님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잘산대 대방마을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촌 마을이 정말 뭐 새로운 뭐 자구책도 찾고요. 더 활발하게 또 기분 좋은 모습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농촌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것도 남해 바다인데요. 자, 차디찬 겨울 찰바람이 불어오면 참 바다, 좀 시리다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남해 바다를 또 빛나는 주인공이 그 추위를 조금 무색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네, 정말 바다에서 갓 잡은 그 싱싱한 향과 그 모든 걸 잔뜩 담고 네.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왕이죠. 김인데요. 이 김 맛보러 완도로 가보시죠.
바다도 육지도 움츠러드는 겨울철. 하지만 해조류의 보고 완도는 다르다? 완도 바다는 지금 제철 맞은 김 덕분에 들썩들썩 생기로 가득한데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완도 김 만나러 떠나봅시다. 출발! 물김을 가득 실은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 반찬이라고 불리는 해조류의 왕 김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완도에 왔는데요. 김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완도의 김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완도의 김 매력에 빠지러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출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근 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물김이 모여드는 완도 당인리 선착장. 예부터 완도김 하면 누구든 엄지를 척 하고 치켜세울 정도로 맛 좋고 품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빛깔 좋고 윤기 쫘르르 흐르고 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까지. 이 정도면 전국에 소문날만 하지. 아니, 소문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김을 진짜 가득 실은 배를 끌고 오셨어요. 네. 이게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가셔서 재배해오신 거예요? 그렇죠. 한 5시 반쯤 나가서.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황이 좋을 때는 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채취를 하면은 배를 가득 차는데 지금 뭐 11시 다 됐어. 이 양밖에 안 나왔죠. 완도에서 김이 유명한데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완도가 그 바다에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네. 바다의 수도는 우리 완도 바다예요. 청정역에서 생산된 김이라서 다른 쪽보다도 김 맛은 월등해요. 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아직까지. 그래서 완도 김이 유명하고 더 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주는 맥반석이 바다 밑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데다 조류의 흐름이 좋고 수온이 적당하니 완도에서 좋은 김이 탄생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매일 오전 11시 경매가 시작되고 김 품질에 따라 그날그날 가격이 매겨진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도의 김이 유명하기도 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우리 완도 김은 청정한 해역입니다. 우리 청정한 해역에서 생산된 김은 우리 김은 특성은 가장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이 살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발에는 또 하루에 한 번씩 햇빛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채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으로 했을 때 조미김이나 김밥용으로 했을 때도 가장 식감이 살아나 있어서 다른 김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들 왜 완도김 하나 했더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깨끗한 바다와 따스한 햇볕 그리고 수백 수천 번의 손길이 더해져 탄생한 그 이름 완도김. 새벽부터 부지런히 채취해 경매를 마친 물김은 바다향 그대로 간직한 채 자루에 담겨 곧바로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바로 인근에 자리한 가공공장으로 모셔온 물김. 자, 지금부턴 깨끗하게 몸단장 들어가실게요. 김 본연의 맛을 내려면 첫째도 둘째도 세척이 관건. 깨끗한 물에서 무려 5시간 동안 불순물을 제거하며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른 김으로 가공되는데요. 예전엔 나무틀에 물김을 부어 한 장 한 장 손으로 만들다시피 했지만 요즘엔 최신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자동으로 생산되고 있는 마른 김.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 물김에서 마른 김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물 성결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조돼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대부분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는 이제 1시간 정도 더 짧게 해서 4시간에서 3시간 이제 걸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2만 속 기계 한 라인에 2만 속 그렇게 생산할 수 있어서 물김 상태로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바삭바삭한 마른 김으로 탄생한 완도김. 완도김의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완도김 하면은 우리나라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예전에 그 완도김의 역사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일단은 완도는 청정 해역이다 보니까 김의 품질이 우수하거든요. 물론 영양도 우수하지만 맛도 우수하고 또 김의 그 고유의 색택이나 이런 냄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완도김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모자란 완도김. 청정 바다에서 자라 풍부한 영양은 물론 김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톡톡히 인정받고 있는 완도김. 뭐 이 정도면 완도의 효자네, 효자. 자꾸만 생각나는 그 맛. 고소한 맛 자랑하는 완도김은 마른 김으로 그냥 먹어도 좋지만 물김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로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물김으로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걸로요. 해무침도 하고 새콤달콤 해무침하고 전이고 이제 국, 김국도 맛있어요. 좋은 재료와 진한 손맛이 만났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윤기 좌르르 흐르는 물김에 각종 채소, 간단한 양념까지 넣어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새콤달콤 김무침 완성! 자, 이번엔 또 어떤 요리를 즐겨볼까나? 김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굴, 자연산 안도 굴 넣고 김을 넣어요. 물 끓면 넣고요. 된장, 굴 씻어서 먼저 끓이고 이제 김 넣고 된장 풀어서 간 맞추시면 돼요. 간단해요. 딱 완성되는데요? 시원한 국물 맛과 매끄럽게 넘어가는 김 맛의 조화. 속까지 뜨끈해지는 김국부터 그려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어. 겨울철 별미 중에 별미 김전을 빼놓을 수 없지요. 김을 송송 썰어 밀가루 반죽에 넣고 프라이팬에 올린 다음 여기에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굴을 더해 노릇노릇 붙여주면 아이고 소리와 냄새로 먼저 유혹당하는 고소함의 절정 김전 완성. 아따 보기만 해도 군침 돈다. 만나겄다잉. 그리고 불에 살짝 구워낸 구운 김까지 김 하나로 그냥 푸짐한 한상이 완성됐는데요. 맛있는 김 하나 열반찬 안 부럽네. 안 부러워. 어머니 저 너무 배가 고파졌는데 지금 이렇게 푸짐하게 한상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김으로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완도에서 김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완도의 김을 홍보한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안도김이 최고 맛있어요. 많이 드셔요. 많이 사서 많이 드셔요.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즐겨볼 시간. 해니버터 맛이 어때요? 이게 진짜다. 이게 바로 바다에서 난 걸 그대로 입에 넣은 것 같아요. 향이면 향, 맛이면 맛, 거기에 식감까지 그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김이 이렇게 씹히는 것도 저는 신기해요.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확 들고. 이번엔 구운 김에 뜨끈한 밥을 싸서 한 입에 쏙. 아이고 우리 혜인이부터 표정만 봐도 그냥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이 구운 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기들도 좋아해. 근데 이거는 애기들도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많이 음식이야, 많이 음식. 이만하면 겨울철 입맛 살리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완도 김으로 겨울철 밥상 이렇게 꾸며보시는 거 어떨까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맛있지. 이거 맛있어요. 겨울철 우리 밥상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해조류의 최고봉. 완도의 겨울바다를 들썩이게 하는 주인공 김이 제철을 맞았다. 검은 빛깔 가득 바다의 맛과 향을 간직하고 우리를 찾아온 김. 몸에도 좋고 맛은 더욱 좋아 이름값 톡톡히 하는 완도 김 많이 드세요. 꼭이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반짝 강추위도 함께 찾아왔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추울 때는요, 이 뜨끈뜨끈한 국물, 뭐 간식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최고봉은 그 어묵이 아닐까. 꼬치어묵 하나 먹으면서 종이컵에 어묵 국물 싹 따라가지고 후루 먹으면은 뜨거워요. 최고예요. 간식겨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들이요. 추운 바깥에서 따뜻한 실내로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만나봅니다. 겨울의 낭만이 묻어나는 초겨울 간식. 호호 불어가며 이런 걸 먹어줘야 겨울이 왔구나 싶으시죠? 추억의 간식이 길거리가 아닌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붕어빵과 군고구마엔 우아함이 묻어나고 달달한 호떡도 업그레이드가 된 그곳. 간식의 추억을 싣고 떠날 준비 되셨나요? 지금 출발합니다. 한겨울의 초록을 느낄 수 있는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그윽한 커피 향에 어머어머 다들 붕어빵 한 마리는 기본입니다. 너무 카페에 와가지고 이렇게 떡하니 펼쳐놓고 잡수시는 건 좀... 이거 카페에서 파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이 무슨 카페에 있어요? 아, 진짜예요. 그런데 메뉴판에 진짜 붕어빵이 있습니다. 어머 정말 떡하니 붕어빵 기계가 있네요. 야! 이 풍경이야 흔히 보던 모습인데 말이죠. 그 판 양도 다르고요. 구워지는 냄새가 카페를 고소하게 물들입니다. 이 김이 오르면서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좋은데 사실 카페에 빵처럼 잘 어울리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앞에 붕어자가 붙으니까 붕어빵이라고 하니까 이게 영 낯설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적에 이제 조그만한 기계로 이제 붕어빵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카페에 어울리진 않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좀 남녀노소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띠리리리리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오동통한 붕어빵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붕어빵의 21세기 풍경 아니겠어요? 장정셋도 그 매력에 흠뻑 빠졌네요. 아니 그래봐야 다 같은 붕어빵 아닐까 싶긴 한데. 아니 붕어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 붕어빵에 붕어 들어갈 리 있어요. 파당금이지 뭐. 그렇죠. 팥. 이 팥이 너무 맛있어요. 아,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걸요?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 커피 아메리카노하고 커피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딱 먹는 순간 팥이 톡 튀어나오면서 그 팥이 입안에 확 풍기는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붕어빵에 들어가는 파당금이 거기서 거기다 싶으시죠? 그런데 빛깔이면 쫀쫀함이 달라요 달라. 입은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요.
눅진눅진한 거 아니고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데다가 팥이 너무 달지 않게 팥 앙금 맛이 아유 너무 맛있어요. 팥을 직접 농사 짓는 분들한테 사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직접 공수한 국산 팥에다가 반죽까지 술수하는 이 집. 알수록 재밌습니다. 밀가루를 몇십 킬로를 쓰고 팥도 몇십 킬로를 써서 온 동네에다 다 돌리고 맛을 평가받았거든요. 그래서 맛있다 했을 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절레절레 할 때까지 그렇게 들이밀는 거야. 정성스러운 엄마의 손맛이 가득 담긴 붕어빵. 맛도 맛이지만 건강함이 살아있어서 그 정성을 맛보러 멀리서도 찾아오신대요들. 음식점에서 밥을 좀 덜 먹고 와요. 디저트를 먹으려고? 그럼요. 이거 배에 남겨놔야 되니까. 여기 카페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먹으니까 뭐 되게 비싼 데서 먹는 듯한 느낌. 손이 가요 손이 가 붕어빵에 손이 가요. 왼손 오른손. 그러면 내 거는 맛있는 붕어빵 드시러 오세요. 아니 나 반만 주라. 한 입만. 자, 이번에는 대전의 한 번화가 점심 식사를 하러 올 손님들로 분주한 퓨전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한국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 새로운 맛을 탄생시키는 이 집. 그 맛에 이끌린 사람들로 늘 문전성시인데요. 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그냥 배부르게 든든하게 밥상 잘 받았어요. 입이 좀 궁금한데 커피 한잔 할까? 한잔 주실래요? 제 커피 말고 이런 색다른 디저트는 어떠세요? 접시 위로 펼쳐진 음식 못지않은 디저트의 비주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봐서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네. 요거는 구운 백설기와 흑임자 크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튀긴 호떡값 그리고 아이스 동시. 이 모양도 예쁘지만 먹어보면 또 맛은 더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집어요? 초겨울 별미하면 뭐니뭐니 해도 호떡과 홍시죠. 아이스크림과의 궁합이 환상입니다. 그냥 이가 씌어서 온몸에 그냥 춤을 추듯이 그 차가운 아이스크림에다가 와, 이 호떡이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가 나고 마무리가 그냥 홍시가 입안에서 샤르르르 녹아. 어머, 요게 이렇게 찰떡궁합인지 몰랐네요. 그리고 쫀득한 백설기와 흑임자 크림의 만남.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말 안 해도 뭐가 들어간지 알면 이 고소한 걸 왜 몰라요? 어머, 그냥 고소하니 흑임자 가루가 아이스크림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요. 뭐 초코 딸기 저리 가라네. 저는 흑임자 아이스크림 이거 먹을래요. 어머, 떡하고도 요 쫄깃거리는 이 맛하고. 간식의 신세계. 빵가루 잎에 튀겨낸 호떡에 아이스크림과 블루베리, 각종 견과류까지. 여기에 백설기는 또 어떻고요? 살짝 구운 떡과 아이스크림, 고구마칩에 흑임자 가루, 게임 끝입니다. 이 정도면 뭐 추억이 두 팔 벌리고 달려오지 않겠어요? 디저트를 받아들고 다들 바빠요 바빠. 저희는 뭐 생각도 못 해봤죠. 이런 거는 너무 창의적이네요. 진짜.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준 것 같은 느낌. 어디서부터 지금 손을 대야 되나. 잠시 순서를 마음속에 정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함부로 포크를 가져다 대지 못하고. 포크는 제 손에서 떠나지 못해요. 조심조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 입. 디저트든 간식이든 맛도 모양도 행복이 그냥 스멀스멀 입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먹어지네. 그냥 행복했어요. 아우, 네. 세상에. 네. 디저트가 이렇게 행복함을 줘요? 네. 여심을 잘해. 뭔가 아이스크림처럼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저절로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또 이렇게 바삭바삭 씹히는 맛도 있고. 이 호떡의 달달함과 그 느끼함을 홍시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시를 조금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보다 많이 올려서 확 잡아주는 시원한 마지막에 그게 있어요. 초겨울 추억을 부르는 간식. 이번에 찾아간 곳은 나무 느낌 가득한 곳입니다. 추워.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난로네. 야,
야, 요 난로가 있는 풍경도 오랜만에 보네. 어쩌면 이렇게 그냥 따뜻해요. 몸 좀 녹이세요. 아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겨울이면 이 집만의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2층 난로에 가면 있어요. 2층에도 화목난로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거구나. 어머! 겨울이 시작되면 길거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군고구마통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목난로가 있어서 좀 활용을 해볼까 해서 하다 본 게 군고구마를 한번 구워보니까 반응들이 좋아서 이렇게 판매까지 하게 되었어요. 화목난로로 카페 전체가 따뜻한 데다가 눈, 코,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커피와 군고구마까지 이보다 따뜻할 순 없습니다. 거기에 추억도 있습니다. 요게 다 같은 고구마가 또 아닌가 봐요. 옛날에는 고구마하고 동치미하고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고구마 까서 구워서 주시면 김치 얹어서 먹거나 동치미 먹었는데 맞아요. 요즘에 현대 사람들은 커피하고 먹나 봐요. 근데 이 쌉싸름한 맛과 달짝지근하고 포근포근한 맛. 솔직히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데도 많지도 않고 맞아요. 서서 먹을 수도 없고 고급지게 좀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리고 여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 장작 냄새가 나요. 먹고 싶죠. 그러니까요.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에 추억을 부르는 간식. 그리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책 한 줄. 이거 뭐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사소한 행복인데 이제 달콤한 이렇게 고구마 하나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면은 정말 진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세상 부러워요. 네. 여기에 또 하나의 간식 바로 가래떡구이입니다. 콩고물 조청 찍으면 금상첨화죠. 아이고 얘 네가 맛을 아는구나. 또 겨울의 시작을 소박한 간식들이 전하네요. 가래떡이랑 군고구마 라떼 이렇게 먹으면은 든든하고 건강도 챙기고 너무 좋아요. 특히 길거리 다니면서 그거 먹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런데 와서 먹으면 분위기도 좋고 옛날 느낌을 나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렇게 엄마 옛날에 있었던 그 추억들 나누니까 네, 그게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신기한 이야기, 옛날 얘기 듣고 저 또한 향수에 젖어서 좋고 이야기 보따리 가득 안고 잔잔한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오동통한 붕어빵에 홍시와 호떡의 만남 그리고 군고구마까지 추억의 재발견 겨울 간식 다음 변신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뭐 올해 유행했던 단어를 하나 꼽자면 소확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이죠. 앞서 만나보셨던 뭐 간식, 뭐 군고구마, 뭐 떡볶이, 어묵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대단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없으면 너무 이렇게 서운하고 맞아요. 아쉽고 또 보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정말 지친 일상에 그 엄청난 그 밥상보다 더 큰 힘이 돼요. 오늘 너무 힘든데 따끈따끈한 코코아에 군고구마 한 입 그냥 사르르 넣거든요. 여러분들 추억의 간식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엔 또 이게 찾아 나서면은 잘 없어요. 뭐 군고구마 파는 원형 통 같은 건 잘 없고요. 또 붕어빵 파는 그런 포장마차도 잘 없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없더라면 집에서 한번 만드셔서 가족분들에게 추억의 간식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올겨울 따뜻한 간식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막 벌써 크리스마스야 뭐 이런 생각에 마음도 들뜨고요. 얼마 안 거리도 남았어요. 뭐 네. 트리에 예쁜 음악들에 뭐 복작복작한데요. 우리는 참 편안하고 여유로운 뭐 연말일 수도 있지만요. 이분들만큼은 이 순간에 가장 예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도로 위 경찰분들이시죠. 맞습니다. 연말연시면 저희들은 기쁘다고 이렇게 해서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이런데요. 사실 이분들은 음주운전과의 또 단속을
버려야 되고요. 그럼요. 또 이번 또 늘어가지고 일이 또 늘었어요. 이게 전좌석 안전띠가 또 의무화됐다 보니까 경찰분들의 일이 더 하나 늘어난 게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슈엔 인터뷰에서는 이 바쁜 분들 중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연말연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수경찰서 주근모 경비교통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건 사고는 뭐 늘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말 연시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저희 경찰에서는 연말 연시 특별 방범 활동 그리고 특별 형사 활동을 통해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강도 높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교통경찰은 11월부터 1월 말까지 약 3개월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네.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연말이면요 많은 분들이 모임도 가고 또 술자리도 잦아지면서 많아요. 네.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가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200여 건입니다. 예. 그중 약 900건이 연말연시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10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1건이 연말연시에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연말연시라고 해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 우리 교통경찰관들의 강도 높은 단속과 근무 이것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달이 음주운전 교통안전 특별 또 단속 기간 중입니다. 요즘 뭐 거리 나가보면은 경찰분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음주운전 특히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만큼 정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윤창호법이 또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뭐 좀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접하시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안에서 좀 겪었었던 사건 사고 기억에 남는 게 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건은 연세가 90세 되신 할머니 그리고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사고인데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이 할머니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손자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손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고 자기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마침 마당에서 농작물을 손질하고 있던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여서 사망케 한 사고인데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평소에 이 손자가 할머니를 극진히 봉양을 잘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손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보통 음주 사고는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요. 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조선 관계의 특별한 정상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불구속으로 사고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좀 안타까운데 또 다음 사례는 뭐였나요? 두 번째 사례는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광주에 삽니다. 광주에 사는데 자기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같이 타고 여수에 놀러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렌트카를 빌린 친구 모르게 그 차를 끌고 나가서 운전 미숙으로 기억이 납니다.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사고 중에서 이 두 가지 사고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사고를 또 직접 접하시면 또 마음이 굉장히 좀 쓰이실 것 같고 사실 이제 시청자가 뉴스로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음주운전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많이 불러옵니다. 없어져야 할 텐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 이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작년에 368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사고가 10건, 그리고 금년 12월 현재까지는 총 394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달 30건이 넘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리 전남 동부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음주운전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하는 분들이 좀 계속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 음주를 하는 장소랑 집이 굉장히 가까운 또 경우가 있고요. 뭐 차로 가도 뭐 5분, 10분 정도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한두 잔이면 뭐 어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참 안 좋은 건데 그리고 또 문제인 거는 음주운전을 어디서 하는지 또 언제 하는지를 이게 꿰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 단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 가면 된다 해서 피해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단속은 단속 장소를 설정할 때 교통의 소통 그리고 단속을 하는 우리 경찰관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서 단속 지점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들에게 단속 장소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야간뿐만 아니라 제주 여수간을 오가는 카페리호에서 하선하는 화물차 기사분들 그리고 새벽 시간대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우리 시내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버스 기사분들을 상대로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런 불시 단속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요즘 보니까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 단속하는지 이런 공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꾀는 부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음주운전 절대 이제 앞으로 사라져야 하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안전벨트 의무화인데요.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12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전좌석 다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뒷좌석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뭐 규제를 하거나 이런 건 없던 것 같은데 자,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착용 의무가 전 좌석으로 확대되어서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이 됩니다만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승객에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같이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벌칙으로는 운전자가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3만 원, 그리고 동승자가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6만 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이게 동승자와 운전자가 모두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6만 원이 되나요? 3만 원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 범칙금이 따로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그래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높은 걸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카시트를 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을 때는 운전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6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운전자 경찰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홍보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언제부터 하는 거냐 나 몰랐다, 본 적 없다 이런 부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인터뷰를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홍보 활동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6개월 전부터 경찰청 홈페이지, 언론사, 그리고 공익광고, 그리고 SNS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저희 지역경찰에서도 전단지, 포스터, 그리고 프랜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 그리고 파출소 경찰관들의 외근 활동,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VMS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단속과 함께 홍보를
더욱더 병행토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 사실 홍보가 뭐 이제 경찰 측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홍보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을 때 뭐 다른 사람이 차를 탔을 때 야 이제 전자석 의무화야 우리 다 같이 벨트 매자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봤으면 좋겠는 게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조수석에서도 많은 분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안전벨트 생명벨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의무화가 되고 나서 지금은 조수석이든 어디서든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안전벨트를 차시는데 이제는 뒷좌석에서도 잊지 말고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안전벨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벨트를 한 것만으로도 사고 났을 때 정말 그 위험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우스갯소리로 뭐 가장 바쁜 분을 모셨다 이런 이야기도 뭐 했었는데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뭐 경찰분들이나 소방관들의 고충 많이 접해 왔지만 그게 사실 피부로 저희들에게 직접 와닿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바쁜 연말에 경찰분들의 고충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예측은 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경찰의 업무 특성상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은 물론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이카 승무경찰관의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 같은 직업병을 앓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나갈 때 많은 도로 경찰분들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따뜻한 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뭐 시청자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식사를 하면 양치질을 하고 또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손을 씻지 않습니까? 네. 안전벨트 매는 것도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오히려 더 허전하고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음주운전은 더 이상 관용으로 선처받을 수 없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취사상죄가 금년 12월 18일자로 시행 중이고 내년 6월부터는 음주 단속 수치도 강화됩니다. 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